안녕하세요, 위니팩입니다. 전 세계에는 196개국이라는 참 많은 나라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된 요즘 지구촌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해외 생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학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유학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미국 3년 유학을 마친 구유학님과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1년을 마치고 이민 과정 중인 구워홀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해외 생활의 방법은 유학과 워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시간과 금액 사이에서 어떤 것이 참 효율적일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럼 여기 계신 구유학님과 그리고 구워홀님은 어떤 계기로 유학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당시에 저는 영어 연구원 학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어권 국가에서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아무래도 전공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마침 제가 다니던 대학에 자매 결연된 외국 학교에서 2+2라는 한국에서 2년, 외국에서 2년을 다니며 두 학교의 졸업장을 모두 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는 것과 2+2를 활용해서 외국을 나가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왕 해외로 나가는 거 졸업장이라도 따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학을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같았는데 생각보다 해외 취업 비자 발급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뿐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여타 취업 비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짝꿍이 상기시켜줬고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사실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럼 미국 유학을 정말 공부만을 위해서 그리고 워홀은 해외 취업만을 위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우선은 처음에는 공부만을 위해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토익 등의 영어 시험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취업 스펙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만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취업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하거나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자는 자칫 잘못하면 연장하기도 힘들고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나아가기 힘든 한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영주권을 따는 걸로 결정을 했지만 어쨌든 워홀 자체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해외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사실상 두 분 다 취업을 위해서 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러면 학생 비자 그리고 워홀 비자를 얻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단 제 경우에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하도 좋다는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때 학교를 어디를 선택을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매 결연된 학교 중에 그냥 학교 순위가 높은 쪽으로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고르는 데는 사실 시간을 얼마 쓰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인지도 높고 좋은 학교로 가는 것이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정한 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내고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후 학교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 여권사본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은행, 잔액 증명서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잔액을 증명해야 하는 금액은 보통 생활비 플러스 1년 학비가 일반적이고요. 신청하는데 총 3가지의 비용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I-20 발급 비용 $150, 두 번째는 세비스라고 하는 외국인 학생관리처 같은 곳에 등록하는 비용으로 다시 또 $200를 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학생 비자 F1을 신청하는 $160가 들어가게 되어 총 $510를 비자 신청하는 데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서류들을 다 제출한 뒤 마지막으로 대사관이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고 약 2주 정도 기다려서 비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면 비로소 미국 학생 비자를 받게 됩니다. 듣고 보니 아주 간단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 학교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서류랑 돈만 내면 쉽게 받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사관 인터뷰도 당연히 영어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네, 영어로 인터뷰를 받죠. 대사관 인터뷰는 사실 미국 입국 심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학교는 어디 가냐, 전공은 뭐냐, 그리고 뭘 공부할 거냐, 공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올 거냐 등등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자 발급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 도착하고 나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죠. 입학 허가와 학생 비자를 받았으니 다음 학기부터 바로 수업을 들으려고 12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해서 보니 학생 명단에 제가 없더라고요. 왕정, 황당한 노릇이죠. 입학 허가 났다고 해서 짐 다 싸서 들고 왔더니 제가 명단에 없는 건 둘째치고 심지어 자매결을 냈다고 믿었던 한국 학교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저는 2+2 프로그램이라서 뭔가 학교끼리 이렇게 제 성적 등의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미 결연이 끝났는데도 한국 학교에서는 2+2 프로그램의 버젓이 이 미국 학교를 어이없게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지만 일단 왔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입학처를 찾아가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드바이저가 제시한 방법이 아예 학교를 새로 입학하라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나마 입학은 가능하다기에 그래 일단 입학 서류는 작성을 하는데 그 말인즉 4년을 어쨌든 다시 학교를 다니라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2+2는 어떻게 처리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항공회사의 성적표, 수강했던 수업의 영문, 강의 계획표를 내면 제가 지나가는 과에 따라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안 될 이유도 없다라고 해서 다행히, 진짜 다행히 그렇게 한국에서의 학점이 일부 인정이 돼서 그나마 졸업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진짜 진땀 흘렸습니다. 영어는 안 돼서 말은 안 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냥 머리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결과가 좋았으니 왕정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절대 간단하지가 않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셔서 진짜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잘 해결을 하고 졸업까지 하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5월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이렇게 어렵게 받으신 건가요? 유학분에 비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는 건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우선 가벼운 인적사항만 제출하면 제출한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골라서 추천장인 인비테이션 레터를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랜덤으로 발송하는 거라 비자 발급 시 사실상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초청장이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힘들긴 해도 사실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먼저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쨌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금방 받았는데요. 이 초청장을 받은 분들만 서류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정도 안에 승인이 나게 됩니다. 승인이 난 시점부터 1년 안에 캐나다로 입국을 하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되는데 비자 신청 비용은 총 150달러에 필수 신체 검사 비용이 대략 20만원 정도 해서 약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쓴 셈이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했던 나라의 범죄 경력 회보서도 뽑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제출만 하면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범죄 경력, 음주운전 같은 그런 경력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신체 검사 시에 전염병 등이 발견되지만 않으면 비자 자체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워홀분은 방금 비자 발급 받는데 4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외에는 따로 든 건 없으셨나요? 뭐 일단 그 외에는 캐나다로 오기 위한 비행기 값과 초기 비용 정도만 들었습니다. 초기 비용은 비행기 값을 제외하고 300만 원을 환전해서 캐나다로 왔는데요. 먼저 캐나다에 워홀을 간 짝꿍의 경우도 그랬고 다른 인터넷상에 먼저 워홀을 간 많은 분들이 제안한 금액이기도 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부족하면 일을 해서 벌면 되지라는 생각이 컸는데 생각보다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바로 일도 구해지지도 않아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워홀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니까 돈을 버는 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유학은 일을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쓰기만 하는 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5월분이야 이후에 돈을 벌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가져오는지만 중요하지, 유학은 사실상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매달 소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게 돼요. 일단 한 달에 룸 렌트비가 330달러에, 그리고 한 달에 대략적인 생활비가 350에서 400달러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학기의 학비가 약 12,000달러 정도였는데, 요새 한국 학비도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한 외국인 학생은 진짜 봉이에요. 학생 비자다 보니 일도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안에서 일을 하는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많고 자리 자체는 몇 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마저도 못 구하면 수입은 0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활비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진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학비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가다가 장학금을 받아서 4,000달러 정도 줄인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비가 8,000달러인 거잖아요. 그러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비용인 거죠. 잠깐만요. 학생 비자가 일을 못 한다고요? 네. 졸업 이후에는 취업 비자가 나오긴 하지만 졸업 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이 취업 비자가 나온다고요? 두 분은 영어 실력 어떻게 변하셨나요? 이건 스피킹이 느는 게 아니라 암기 능력이 는다고 봐야죠. 일단 일을 한다는 것이 영어 스피킹과 리스닝을 늘리는 데에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아유, 절대 도움 안 돼요. 일하면서 영어 시험 성적을 늘릴 거라는 기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